10년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한 40대 여성 박 씨. 생활력 없던 전 남편과 달리 재혼한 남편은 경제력이 있었고, 박 씨는 이런 남자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어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남편의 아들 2명과 함께 살았는데요. 결혼 직후 남편 집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검소함이 지나쳐 지독한 자린고비였는데요. 60평 아파트에 살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 남편은 밤에 전기불 켜는 것, 겨울에 보일러 트는 것까지 눈치를 줬고 5인 가족 생활비로 100만 원을 주면서 저축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돈을 아껴 쓰라며 잔소리를 하고, 게다가 박 씨가 첫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심하게 짜증을 냈는데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지친 박 씨는 4년 전 빈손으로 집을 나왔고, 얼마 전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혼 후 6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의 아이들을 키운 박 씨는 정말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한 언론에 소개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40대 여성인데요. 10년 전에 남편과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이후에 좀 다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거 상태지만 10년 전에 재혼을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재혼이니까 그 초혼이 있었겠죠. 초혼 당시에 전 남편의 너무나 없는 그 경제력 때문에 이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새롭게 만난 사람을 알고 봤더니 경제력도 있고 또 대기업 다니면서 좀 지출 씀씀이도 좋고 해서 마음을 열고 교제를 이어갔는데, 그러다가 재혼을 결심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부자였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도 60평대에 살고 있는 이 경제력 때문에 오히려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데 재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달라,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면서 강하게 재혼, 결혼을 요구했었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상황들이 그닥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는 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또 이제 반했고, 또 재혼했을 경우에는 그 가정을 잘 꾸려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또 남편의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가정생활을 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아내분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죠. 네. 시어머니하고 아이들,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둘 있답니다. 합가해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5명이 살게 되는 거죠. 아이들까지. 그러면은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며느리도 해야 되죠. 시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죠. 그렇죠. 또 전처가 난 애들의 엄마가 또 돼야지. 그러니까 1인 3역을 이제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아마 결혼을 하니까 조금 작은 아파트에서 60평대 아파트 큽니다, 거기.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은 좋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겸손함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구두쇠 수준이었나 봐요. 계속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참견을 하는데, 밤에 전기불 켜는 거 빨리 꺼라, 겨울에 보일러 트는 거 빨리 꺼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60평형 그 아파트인데 한 달 생활비를 딱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10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공과금도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림하면서 먹는 식비도 다 정리해야 되고, 애들 학원비까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100만 원으로 과연 가능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기서 남으면 저축 좀 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60평 아파트에 5식구가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디다 쓰라는 얘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늘 부족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내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생활비 100만 원으로 얼핏 60평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얼마 남을까? 이거 계산하신 분들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에 5식구의 식비, 애들 학비,
식비, 뭐 학원비 다 내고 용돈까지,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저축까지 하라고 하니까 문제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처음에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살림을 왜 이렇게 헤프게 하느냐? 이걸로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뭐가 부족하냐? 그렇게 진짜 부족하면 당신이 벌어서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남편 이야기를 했고,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과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혼했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싸움을 극도로 피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기가 싫어서 스스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월 200만 원씩 돈을 벌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리비 내고 생활비 내고 식비, 학원비, 교육비 뭐 저축까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면 전부 다 본인이 번 2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6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따지면 남편이 왜 나와 결혼하기로 했을까? 이 아이들과 시부모님 모시라고 정말 그냥 사람 하나 구한 건가 이런 이제 자괴감까지 들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이혼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건 이 여성에게도 전 남편과 낳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가끔 보러 가는데 아이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남편 유독 그날은 짜증을 내고 이랬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의 네. 생활 반경 이외의 일에는 좀 만족하지 못했던 남편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정말 싸우고 싶지도 않고 돈 문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4년 전에 이 여성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4년 전에 이제 나와서 별거를 시작했고 이 4년 만에 이제 이 정리를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하나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니까 이제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달 전쯤에 이혼 얘기를 이제 남편에게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은 이혼은 오케이. 그러나 재산 분할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동안 나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재산을 내놓으라니 이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물려받은 것이고 이 사례자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 이혼 시에는 이런 합의서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산 분할은 절대 해줄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 결혼할 당시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된 그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혼 전 서명한 합의서 재산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인데 효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6년간 시어머니 봉양하고 남편 아이까지 키웠는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결혼 전에 합의서를 썼다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저런 합의서 쓰는 커플들이 좀 있습니다. 아, 특히 재혼 가정에 좀 많고요. 네. 왜냐하면 재혼 가정에 이제 한쪽의 재산이 좀 많은 경우에는 뭐 소위 그 밑에 또 자녀들이 있으면 저 여자 혹은 저 남자가 우리 집 재산 보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재산 분할 나중에 일어나더라도 포기한다라는 그런 합의문을 쓴 경우가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아, 일단은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도 그렇고 상속 포기 미리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재산 분할 청구는 언제 생기죠? 이혼해야 이혼할 생기는 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기 전에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분차분 하나들씩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합의서를 썼으니까 내가 달라 그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혹시 헤어질 경우에 우리 재산 탐하지 말라 미리 이제 합의서를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효력 자체가 없다. 그러면 6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가정살림 다 해왔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댔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죠. 이혼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입니다. 합의서 얘기도 하고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한 가정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이혼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비율을 좀 달리 둘 겁니다. 남편 재산 쪽이 좀 많고 아내가 좀 적다 그러면 아내한테 그 비율을 조금 줄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율 자체는 법원에서 한번 심리를 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남편은 이미 재혼하기 전부터 재산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사실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6년간의 어떤 결혼 생활 동안에
재산 증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할 때 그 재산 가액의 기준은 이혼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아. 지금 현재 남편이 70억 정도의 자산가고 아내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총 자산 규모가 70억 3천만 원이죠. 어휴. 그럼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주장한 것처럼 아니 이거 결혼하기 전에 이거 나 상속받고 이거 내가 아파트 산 거 들어온 건데 당신 무슨 한 거 없잖아요. 원래 네. 특유 재산이라고 하죠. 예. 원래 내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기간이 짧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6년 정도 같이 살았고 또 아까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프리랜서로 일해서 생활비 됐죠. 그럼 재산의 유지, 기여, 증식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총 결혼 기간은 10년입니다. 이혼 안 한 4년 동안의 별개 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이런 정도 10년 미만의 이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 분할할 때 5대5가 되기 좀 쉽지 않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0% 정도까지는 최소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 이거 원래 남편이 옛날부터 있던 돈이고 내가 포기한다는 합의서 썼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혼 청구에다가 예. 재산 분할 청구를 꼭 하셔야 될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좀 얘기 들으면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 뭐 합의서 자체는 무효라는 거고 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10년간이라고 하는 4년간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결혼 생활이라는 부분을 좀 인정해서 지금 70억 재산이라고 하면 한 14억 정도는 충분히 재산 분할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